오늘의 사연, 수포는 다 없어졌는데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살에 닿기만 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욱신거리고 밤마다 허리가 타는 것 같아서 잠도 못 잤어요. 병원에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진통제도 써보고 패치도 붙이고 주사도 맞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수포가 생기자마자 바로 치료받았을 텐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상포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꼭 미리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저희 시니어 청취자분들 사이에서 정말 유익하다고 입소문난 건강 정보죠. 잘 사는 라디오의 대상포진 편입니다. 이게 단순히 대상포진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후유증으로 남는 신경통,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실제 겪으신 분의 아주 절절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대상포진이 대체 뭐고, 특히 그 수포가 다 사라졌는데도 왜 그야말로 지옥 같은 통증이 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걸 예방하고 또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르신 사연이 정말 너무 생생해요. 들어보니까 수포는 가라앉았는데 통증 때문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살에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 같고 밤에는 허리가 불타는 느낌이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휴, 아이고, 네. 이렇게까지 고통스럽다는 대상포진,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은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수도 앓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 수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신경절,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수십 년 지나서 면역력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뭐랄까,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는 거죠.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따라서 아픈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보통 몸의 한쪽 편,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따라서 띠 모양으로 붉은 발진이랑 물집이 생겨요. 띠 모양이요. 네, 그리고 특징이 찌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같이 온다는 거고요. 이게 뭐 허리, 옆구리, 가슴 등에도 생기지만 얼굴이나 눈 주변 신경을 따라서도 생길 수 있어요. 초기에는 그냥 근육통인가 몸살인가 하기 쉬운데 띠 모양 발진이 보인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수포 자체보다도 진짜 강조하는 건 그 다음 문제 같아요. 사연처럼 수포가 다 사라졌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PHN이라고도 하죠. 이게 왜 생기냐면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신경 자체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멀쩡해 보여도 신경계에는 이미 상처가 남아서 이게 3개월 이상, 길게는 뭐 몇 년씩 극심한 통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요? 몇 년까지도요? 네, 아까 사연처럼 옷깃만 스쳐도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밤에 잠 못 자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죠. 와, 정말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겠네요.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도 높고요. 신경통으로 넘어갈 확률도 더 높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좀 더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다른 병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와, 이렇게 끔찍한 후유증을 생각하면 진짜 예방이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세 넘으신 성인이라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백신이 100%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걸릴 위험을 크게 줄여주고요. 혹시 걸리더라도 증상을 좀 가볍게 하고 그 무서운 신경통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백신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접종 비용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사시는 곳 보건소 같은데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원 정책도 있군요. 꼭 알아봐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든타임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72시간 골든타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피부에 발진이나 물집이 생긴 다음에 딱 3일,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 걸 억제하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72시간. 3일이요? 네,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될 위험이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된다,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 가셔서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신경통이 시작되면 통증 조절하려고 신경차단술이다, 약이다, 패치다 여러 치료를 하긴 하지만 사실 초기 대응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네요. 대상포진, 이거 그냥 피부병 아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극심하고 오래가는 신경통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거군요. 나이 들어 겪는 병 중에 가장 아픈 병 중 하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정말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절대 참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72시간 골든타임, 이거 놓치지 말고 병원 꼭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고통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내가 백신 접종 대상인가? 아니면 우리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에 지원 정책 같은 건 없나?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